네,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요령 또는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정보 119의 131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이 화면에서는 말씀드릴 것들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 게 좀 이유가 있는 게요. 이렇게 뭐 고1 때는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고2 때는 진로를 결정하고, 고3 때는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거나 서류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학업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 꿈이 뭐니? 또는 너 커서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것을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학생들은 꿈이라던가 어떤 진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진로가 고1, 고2, 고3 때 좀 많은 분야에서 다르더라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라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적어주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원서 접수를 할 고3 때에는 뭔가 지원 당시에 확고한 모집 단위에 대한 학업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면접 때라던가 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도 저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라고 쓴다면 그렇게 또 좋지 못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탐색을 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원서 접수하는 그때에는 확고한 계획을 누구한테라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속 기록해 놓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조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길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요약을 좀 해드린다면, 진로 희망 분야를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 말씀드렸죠.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분야에 대해서 또는 내가 고민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화된 내용이 곧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 요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것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구체화된 진로 분야를 교과 수업 시간을 충실함으로써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에 구체화하고 결정해 나가고 또는 배워나가는 것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호기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수능 최저học 기준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học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또 주요 몇 개, 여러 개의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수능 최저학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또 합격이 한 발짝 다가서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전편에서 보셨던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3번이라든지 또는 대학별 4번 항목에 대해 8월달부터 쓴다? 이거는 아주 슬픕니다. 그래서 보통 좀 아까 앞에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고1, 고2 때 이렇게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마다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써보는 게 중요하고요. 2학년 말부터는 하나하나 이렇게 1, 2, 3, 4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여러 가지의 평가 주요 요소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또는 전형마다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라던가 인재상들이 다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 맞춤으로 자기소개서라던가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대학교 홈페이지라던가 또는 이렇게 가이드북에 대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로 되어가고 있긴 한데요. 제출 서류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133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시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 어떤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만 필요하다. 학생부는 필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대학들은 추천서까지 필요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문항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대학들이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의 대학별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리더십,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학생이 이렇게 학생부에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어떤 게 의미 깊은 경험이 되었습니까? 또는 그 봉사활동을 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또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는 것들을 이렇게 면접 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활동을 했나요? 라는 답만 안 하면 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학생들께서 하셨던 활동과 의미, 내용과 결과 등을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장래 희망이라든지 이렇게 전공에 관련된 계획들도 연관지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제시문을 무언가를 주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서요. 제시문 기반 면접과 유형은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뭔가 제시문을 좀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잘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논리적이거나 복합적으로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깊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대학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요령과 또는 대학마다의 면접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난 편과 이번 편을 보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선 전형도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라던가 서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을 비롯하여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과 그리고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대학교에 생활하는 데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학교 생활, 고교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좋은 어떤 동기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